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 대표입니다. 어, 자, 드디어 이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되면서 자, 많은 분들이 공포에 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참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참으로 좀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참 그 러시아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도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 전쟁을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푸틴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푸틴의 노림수, 일단은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장기 집권이 될 겁니다. 2024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종신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입법 개헌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우리 과거에 보면 주식은 불확실성의 해소는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과거에도 전쟁이 났을 때 지금까지 미국 증시라던가 계속해서 빠져간 적은 없습니다. 다 회복이 됐고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베트남전 때만 이제 미국이 좀 패배를 하면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미국이 좀 안 좋았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의 전쟁에 대해서는 항상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바닥이었다는 거거든요. 아프간도 그랬고 이라크전도 그랬고, 그리고 뭐 한국전쟁 때도 미국 증시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지켜본다라면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특히 나스닥의 기술주의를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은 불확실성의 해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확산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범을 했습니다. 침략을 했죠. 목적은 일단 정권 교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안 되면 이 나라를 분단시킬 거다라는 게 이제 푸틴의 노림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되겠죠. 지금 반대 이 시위들도 자국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의 입지는 점점 가면 줄어들겠죠. 그리고 서방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나토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군사를 파병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토군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폴란드라던가 루마니아 같이 나토국에 있는 부분에서 좀 지키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토국을 건드리는 순간 이거는 이제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러시아, 푸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악수는 둘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이 전쟁도 끝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수도 키예프를 가긴 합니다만은 이제 키예프 안에서의 그 내전, 시가전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쳐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질질 끌수록 푸틴은 점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점 휴전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분단 국가로 만드는 뭐 그런 어떤 오림수가 아니겠느냐. 최선은 우크라이나 전복, 최악의 경우 돈바스 지역의 경계선. 이게 아마 푸틴의 노림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에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그런 나토군과의 전면전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번에 카길, 미국의 곡물 업체죠. 카길의 선박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발사체에 의해서 침몰했다, 파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자, 예전에 1차 대전 때 독일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에 패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참전이었죠. 미국이 참전했던 이유가 바로 잉글랜드 지역의 여객선이 지나다녔는데요. 이 대형 여객선을 독일이 침몰시켰는데 거기에 바로 미국인들이 100여 명 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독일이 패망하는
그런 길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조금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사망한 부분은 없다라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산을 하지는 않을 걸로 시장을 일단 판단할 것 같습니다. 확산만 되지 않는다라면 나토군까지 확산만 되지 않는다라면 즉 러시아가 폴란드를 잠깐 건드리는 순간 이거는 나토군에 대한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살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시장은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지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우리나라의 지수 일단 미국의 나스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면서 지금 내려오다가요. 급격하게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요때랑 좀 비슷한 어떤 모습이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왔지만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얘기할 때 보면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외바닥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빠졌다가 들어올렸다가 또 뺐다가 이 진동, 즉 변동폭. 우리가 날씨가 바뀔 때 봄에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요. 한 번에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기온이 쫙 올라갔다가 또 꽃샘 찍으면서 기온이 딱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면서 뭔가 변동성이 커지죠.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동성이 이제 좀 바닥에서 터진다라면 요게 이제 어떻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의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올라오면서 국내 증시도 일단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1차적인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인데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기보다는 이거 하나가 현실이 됐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악재는 악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미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그냥 이런 그 내부에서의 어떤 총격전이라든가 뭐 이런 시가전이라든가 발생한다고 해서 시장이 더 빠지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빠지려면 이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로 개입을 한다거나 또는 러시아가 폴란드로 진격을 한거나 뭐 이럴 때인데요. 그럴 가능성은 이제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극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반격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토군이 또는 미국이 이걸 가만 놔뒀을 때 중국이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대만에 대한 야욕을 또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당장에 나올 얘기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또 블랙스완으로 떠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쟁에 대한 우려감 일단 뭐 국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다르게 국내 증시는 그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이지는 못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종목들 보면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한 어떤 반등세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래도 오늘은 아침 갭상승 이후에 좀 밀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FOMC 회의도 또 3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 3월 달 또 오게 되면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들이 또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산 넘어 산이 나는 겁니다. 참 주식하시는 분들 힘들죠.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러시아 지수가 무려 39%나 폭락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수가요. 폴란드가 10%가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면 선방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 회복되더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응해야 할 방법은 물론 아직은 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향후에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낙폭 과대주. 제가 얼마 전에 계속 그 낙폭 과대주를 매매하는 방법들을 지금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 한번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살짝 여러분들께 이제 기법 강의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헌법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또 전쟁주들을 이제 와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요런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잘 봐주시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요 떨어집니다. 한 번에 급락 파동이 나왔고요. 그럼 반등파라는 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만큼 이 반등 고점에서 한 번 더 빼라 똑같이. 그럼 하나의 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여기에서 5%에서 10% 정도 추가 하락한 지점에서부터 하락할 때 그냥 잡으라는 겁니다. 예. 상승 때 사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 잡아 나가라는 그런 매매 방법이 되겠죠. 그럼 최근에 이제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몇 개를 보게 되면요. 그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잡아드렸던 종목은 네이버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네이버 지금 쌍바닥이 나올 겁니다. 한번 이제 들어 올렸었고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네이버를 30만 원에 딱 매수를 시켜드렸어요. 그 방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요 상승에서 하락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여기까지 네모를 크시고 반등 고점에서 그대로 똑같이 내려버렸습니다. 여기 선이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선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5% 정도 추가 하락한 지점에 잡으라는 겁니다. 네. 이런 매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 카카오도 바닥이다 일단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흔적이 남아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려드렸던 이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세 번 파동이니까 이 두 번째 거를 그대로 이렇게 내리면 거기서 추가 하락한 지점이 이 지점이 되겠죠. 이럴 때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종목을 하락 한계치에 잡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만약 여러분들 올라온다라고 하면요. 지금 많이 올랐던 전쟁들은 쏙대밭이 될 것이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밀릴 구간도 없는 종목들이 저점을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드렸던 종목 중에 하이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브. 일단 목표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크게 노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고점이 여기 형성이 되어 있고 저점이 여기죠. 반등 고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네모를 그려서요. 반등 고점에서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 하락을 해야 된다. 요 지점이 바로 매수하는 가격이 되겠죠. 대략 24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던 종목들 한번 사이렌에서 드렸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때 어떻게 들어갔는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우리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죠. 하이브 매수가 24만 5천 원 전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28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차 목표가 28만 원 이거죠. 자, 그러면 24만 원대 매수해서 28만 원이면 대략 17, 8%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잡아서 일단 28만 원에 매도를 치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럼 나머지는 32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 후 나머지 32만 원이 목표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잡았으니까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리 했는데 제가 문자로 자, 요즘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급등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여러분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종목들이 꽤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얼마 전에 여기 보이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 선이요. 240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241선이에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올라가다가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여기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터닝을 하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요 떨어지면서 이 선을 역시 뚫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 예, 7만 원 전후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은데요. 이것도 제가 우리 보여드린 거 보게 되면은 역시 코스맥스도 제가 7만 4천 원대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목표가 9만 원이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역시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20%라는 수익이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7만 4천 원대 싸게 잡아서 9만 원대 일단 매도를 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겠고요. 자,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또 21선을 돌파를 해놓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될 방법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가 이제 뭔가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써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치고 빠지는 전략,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가져가는, 저가에 사서 이제는 그냥 묻어두는 그런 방법들을 좀 구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 우리나라도 지금 3파동이 나왔어요. 하락파동이. 하락 1파, 2, 3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서 걸린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거기를 살짝 못 찍었죠. 그러면 저점을 높여주는 상태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찍으러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가가 꺾일 때 지금 241선을 깨고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 적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한번 치고 올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반등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수급 동안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개인과 개인 혼자 사고 좀 기관과 외국인이 좀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유가라든가 그리고 환율 여전히 아직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건 아니다. 아직 우리가 바닥을 노릴 시점은 아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그거는 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 시점을 잘 골라보시면, 즉 다음 주 정도 시간 지나서 이제 저점 매수를 고려해 보신다라면 그때는 좀 기회가 좀 나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단 지수는 오전장에 갭이 좀 떴는데요. 음봉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바닥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매수 기회를 주면 안 해요. 안 됩니다. 매수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그대로 치고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매수 기회를 준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거는 아직은 대바닥을 논할 그런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국제 정세가 주식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남은 지금 목숨이 오가는 그런 시장에서 뭐 주식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주식시장은 또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이제 쳐줄 거다. 저는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수직으로 올라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는 코로나 때밖에 없는데요. 이때도 근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번 올랐다가 한번 뺐죠. 뺀 겁니다. 뺐죠. 하루 만에 빼버린 것 뿐이지, 뺐다가 쌍바닥을 치면서 올린 거예요. 여기도 그냥 올라갔으니까 양봉락 그 다음 조정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정을 받는 겁니다. 과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급락을 했을 때 어떻게 여기도 보세요. 한번 빠졌다가요, 한번 올라갑니다. 근데 또 빠져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한번 또 볼게요. 급락했을 때 급락했다가요, 반등했다가 한번 또 뺍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요,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시장이 빠졌으니까 이거 저가 매수 계획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서 보니까 왠지 빨리 올라가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도 그 하루하루 보고 있을 때는 지금처럼 피가 말렸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또 급락세 보겠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를 보게 되면요.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급락했다가 올라왔다가 한번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졌다가요. 올랐다가 내려왔다 쌍바닥 치면서 올라가죠. 지금까지 대부분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빠졌다가 한번 올라가죠. 그랬다가 한번 또 뺍니다. 지금이 약간 이런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 터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도 급락했다가 올렸다가 또 나가죠. 터널을 뚫을 때는 저런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빠졌다가 올랐다가 한번 또 빠지죠. 이게 우리가 이날 그런 급락한 것이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달 이상을 옆으로 겼다 올렸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들 예측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도 빠졌다가 올렸다가 또 빠졌다가 지금 모습과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냥 안 가죠. 자, 지금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당장 시장이 올라가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터널이 와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 단기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내가 손실을 30% 이상 봤다. 그러면 최소한 15%라도 복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이거를 무조건 또 안정되고 사겠다라고 하면 또 고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FOMC에서 0.5%씩 금리 인상만 하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반격이 조금 더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 잘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는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3파동이 하락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중기적인 뭐 우리가 이제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승은 제가 꿈꾸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2,900이든 2,950이든 뭐 그 정도까지의 반등이라도 노려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점을 높여주는 쌍바닥을 저는 한번 예측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는데 거의 다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뭐 푸틴도 분명히 뭐 기만전술 예전에 히틀러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리틀 히틀러다. 뭐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림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틴은 아마 예전 히틀러 같이 악수는 안 될 것이고 그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악수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히틀러랑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리고 심리전, 약간 고도의 심리전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전의 어떤 모습들의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는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어두운 터널을 뚫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